네, 안녕하세요. 임찬입니다. 음, 네, 오늘 발표를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또 좋고요. 지금 저는 사변학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네, 어, 그냥 되게 편하게 기본적으로 편하고 좀 유용하게 이야기를 할 생각이고요. 저희가 이제까지 작업에서 어떠한 종류의 사변학위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천천히 이야기를 해볼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어, 다들 그런 작곡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런 경험을 하셨을 텐데 저희가 공부를 할 때 작품 분석을 하잖아요. 작품 분석을 하는데 근데 그럴 때 예를 들면 바흐나 베토벤의 작품 분석 또는 뭐 국악의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분석을 하거나 그럴 때 이따금씩 그 창작자가 왜 이렇게 썼을까? 어떻게 이렇게 썼을까? 그럼 그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썼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하기 마련이죠. 즉, 말하자면 저희가, 어, 더 이상, 이렇게 분석하는 거에서 막혔을 때, 이렇게 약간 그 사람에 대해서 대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대입 또는, 그 사람 뭐 베토벤이든 바흐든 그 사람에 대입해서 바라보는 그 행위가 뭔가 이따금씩 어, 내가 베토벤이라면 내가 바흐라면 이라는 뭔가 나의 변신에 대한 시도처럼 느껴지고 그런 나의 변신의 시도가 되게 약간 뭔가 불가능하지만은 않았다라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는.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얘기를 해볼까요? 나를 약간 지우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남을 대입하는 거는 사실 나를 지우는 거고 나를 버리는 거고 어쩌면은 나를 잠깐이라도 부정을 하고 타인으로서 바라보는 건데 그런 과정에서 사실 나는 다른 존재가 제3의 존재가 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한 변신의 시도가 어, 뭔가 좀 사변적이지 않나요? 약간 말도 안 되고 좀, 좀 어수선스러운 말이긴 한데, 네, 그게 저에게 좀 중요했던 작업 방식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린 아이라면, 내가 조금 더 나이 많은 어른이라면, 내가 뭐 남성이 아니라 다른 성의 인간이라면, 내가 100년 후의 사람이라면, 100년 전의 사람이라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제가 제 작업을 들여다보면은, 또는 거기서부터는 제 작업이 아니죠. 뭔가 제3인의 작업으로서 해본다면, 아주 디테일한 부분에서 저는 뭔가 다른 짓거리를 하더라고요. 다른 종류의 질감이 나고, 소리적 질감, 음악적 질감이 나고, 이게 마치 정말로 내가 쓴 게 아닌 그 무언가가 나오더라고요. 또 더불어서, 내가, 코끼리나 사자나 얼룩말이나 원숭이라면, 어쩌면 티라노사우루스라면, 또는 내가 생명체가 아니라면, 즉, 뭐 수학 기호나 문자나 핸드폰이나 랩톱, 스피커, 인터넷, 또는 AI나 챗 GTP라면 나는 어떠한 작업을 할까? 나는 어떠한 종류의 아주 과격한 나의 버림과 아주 과격한 타자로서의 변신, 이행이 어쩌면은 굉장히
사변적인 행위이지 않나, 되게 상상력 풍부한 사변적인 행위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지금 말하는 게 다시 말하지만 사실은 어, 베토벤이나 박 또는 현대음악에서 슈토카우젠이나 노노 같은 사람들의 작품을 분석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을 또는 그 사람처럼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어, 뭔가 내가 타인으로서 변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종류의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느꼈고 거기서부터 어, 조금 더 추진적으로 과격하게 그 다음을 위한 상상을, 그 다음을 위한 행동을 어,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의 오늘 사변하기에 대한 아주 작은 도입하는 말이었고요. 사변하기가 뭘까요? 사변하기는 사전적으로는 음, 인간적인 경험이나 관습 등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순수한 논리적 사고만으로 현실 또는 사물을 인식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즉, 스페큘레이트인데, 즉 경험보다는 이성의 힘으로 무언가 유추해내는 뭔가 모르겠지만 순수 이론적인 어, 형태라고 해요. 즉 말하자면 사실은 내가 인간으로서 경험하는 것들, 내가 인간이니까 하는 어떠한 습관적인 것, 관습적인 것, 또는 보통의 우리 생각의 메커니즘적인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어, 순수하게 논리, 순수하게 이성, 순수한 순수한 이성을 통해서만 작업하는 것, 즉 이 사변하다라는 음, 사전적인 이야기고요. 또 한편으로는 주식이나 투자에서는 과격한 투기를 영어로 스페큘레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사변하다 역시 스페큘레이션의 번역이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억측이나 그러한 의미도 있고요. 즉 말하자면 일단 약간 사변하다의 약간 비슷한 말은 뭔가 어, 이성으로 논리하다 또는 추론하다 그런 게 되겠고 그거에 반대되는 말로는 경험하다 경험으로서 말하다 음, 또는 네, 직관하다 네, 뭐 그런 것들이 네,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저는 어떠한 것들을 하변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저는 되게 오랫동안 저의 작업을 자기 부정과 내적 아방가르드라는 두 개의 중요한 모토로 작업을 하였었고 그것 내적 아방가르드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그 내적 아방가르드와 자기 부정 그것 역시도 대체 뭔지 모르겠는 그 무언가를 되게 큰 모토로 삼고 계속 작업을 해왔었는데 그것들도 어쩌면은 아주 작은 저만의 개인적인 어, 이성적 판단에 의한 어, 실마리를 얻었던 거고 거기서부터 되게 과격하게 예술적 행위로서 그 두 개의 모토를 시작을 하였던 건데 그래서 무엇을 사변하느냐 저희가 소리를 사변할 수 있고 예술가로서 작곡가로서 어, 음악을 사변할 수가 있고 또 당연히 개인을 사변하고 창작을 또는 작곡을 사변하고 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탈개인으로서 비인간으로서도 사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여기에서 독일에서 대략 꽤 오래 됐지만 처음 공부할 때
작업을 같이 봐보자면 별건 아니지만 어, 지금부터 약간 오버톤과 언더톤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앞서서 되게 초창기 작업들, 제 20대 중반쯤에 했던, 제가 지금 30대 후반인데 20대 중반의 작업을 잠깐 보여주자면 이런 거였어요. 되게 구조적이고 기하학적인 작업이었고 이게 뭐냐면 어, 진짜 유치하고 좀 창피하긴 한데 창피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네, 이게 다 이게 전체가 있으면은 그걸 황금 비율로 계속 나누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쯤이 뭔가 어, 이쯤이 뭔가 전체의 황금 비율이었다면은 거기서부터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한 여덟 일곱 개 여덟 번 아홉 번 모르겠어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해서 나누어지고 나뉘어진 것들이 하나가 있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그거를 이제 당시에 복사를 해서 이 종이를 복사해서 어, 가위로 잘라서 반대로 붙인 겁니다. 풀로. 그렇게 하니까 이러한 모습이 나왔어요. 이게 당시에는 슈피랄리스트라는 제목의 금강 오중주 곡을 쓰고 있었고 그게 나선으로 되어져 있는 빛이라는 의미죠. 뭐 그것 역시도 되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사실 뭐 나선 빛은 언제나 곧진 않죠. 당연히. 어쨌든 그런데 되게 나선으로 예, 빛이 난다는 이야기였었는데 근데 그때도 어쨌든 이러한 한 다섯 개의 레이어를 어떻게 하면 그리고 다섯 개의 레이어가 있고 이게 중간에 어떤 중심점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악기화하고 음악화 할 것이냐라는 생각을 하다가 그리고 뭐 금관 우충주는 금관 악기는 어쨌든 오버톤으로 연주를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뭐 하다 보니까 이게 음, 이러한 거를 혼자 해봤어요. 그래서 이게 B 플랫이 이제 근음이면은 이제 아무것도 안 짚는 거겠죠. 근데 E 플랫이 근음이면은 다 짚고 또 이거를 밸브를 더 빼야 돼요. 반음을 그렇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B 플랫 두 개가 이제 공통음이 되겠고 공통음이 된다고 하니까 다른 것도 공통음을 만들어 보고 공통음을 만들어 보다 보니까 이게 이 B 플랫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기서 보여줘 일곱 번째 오버톤들이 공통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그러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이 부근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얘네들이 이 위에는 B 플랫의 오버톤의 반대가 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이게 언더톤인지 그냥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이게 오버톤이니까 언더톤이란 게 있지 않을까 하고서 구글링을 해봤죠. 예. 그러니까 또 있더군요. 네. 이게 2011년도 작품인데 10년도 더 돼. 그렇게 해서 뭐 이렇게 위로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이제 오버톤으로 연주를 하겠죠, 당연히. 금방 바뀌니까. 그리고 언더톤으로 이제 조, 말하자면 조율이 된 작업이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잠깐 이렇게 보자면, 어,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이게 세 개의 레이어들 같이 나뉘어지고 뭐 그런 식이라서 사실 이제 이게 제 위에 있는 것들이 2, 3, 4가 있을 동안 그 밑에 있는 건 3, 4, 5, 4, 5 뭐 이렇게 있고 그 밑에 있는 거는 여기 지금 쓰다 말하는데 뭔가 좀 틀렸네요. 죄송합니다. 3, 4, 5, 4 아니구나. 4, 5, 4, 5, 6, 5, 6, 7, 5, 6 이렇게 해서 이게 트럼펫이 하나 나올 때 트럼펫 두 번째 트럼펫은 두 개가 나오고 어, 어, 호는 네 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이에요. 예. 당연히 아까 보여줬던 그 이것을 이해하면은 금방 아실 거예요.
그게 사실 전체를 다 나누는 거라서 그렇게 보면 사실 음, 전체 형태는 이런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걸 지금 그냥 대충 어제 제가 붙여봤는데 이렇게 쭉 가더라고요. 이게 대략 10분 정도의 작품이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소리를 들어보면 잠깐 어, 잘 들렸나요 혹시? 안 들렸나요? 저는 소리가 네. 안 들렸어요. 소리가 안 들렸나요? 그렇다면 뭐 죄송합니다. 네. 네. 아시다시피 이게 이러한 종류의 줌 미팅을 아주 간간히 해서 맨날 공유할 때마다 소리 체크하는 걸 까먹습니다. 다시 해요. 들으셨나요 혹시? 네. 어쨌든 들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냥, 네. 어, 그렇게 해서 금강오중주로 어떤 종류의 그렇구나 오버톤이란 게 있고 언더톤이란 게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도 이제 보셨다시피 뭐 금관악기가 뭐 높게 해봐야 뭐 여덟 번째, 열 번째 그 정도 오버톤들일 테고 아까도 봤다시피 언더톤으로 한 것도 일곱 번째 언더톤이 나서 그리고 금관악기가 가지고 있는 한계성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 때로 이제 다시 생각을 해서 다시 현악 16중지를 그때 썼어요. 그것도 사실은 갖고 있었던 생각을 다시 한번 재구성하고 다시 추론을 해보는 거죠. 여기까지 내가 알고 있는 거고 거기서 또 더 확장된 그 무언가를 시도를 해보는 건데 그래서 아까는 17 리스트였는데 지금은 리스트 별이 아까는 나선의 빛이었고 지금은 빛의 물결, 빛의 결 뭐 이러한 제목의 16중주곡을 썼는데 이것도 비슷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어, 여기에도 중간에 나오는 이러한 음정이 어, 첫 번째부터 16번째 오버톤이 다 같은 공통음이에요. 그 말인즉슨 어, 이 얘네들의 근음들은 다시 언더톤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하고 아까는 그 시간적인 배열을 어, 그 황금 비율 정말 제 말 바깥으로 꺼내기도 민망한 황금 비율로 했다면 네, 지금은 조금 더 좀 다른 의미에 다르게 한 게 지금 이것이 말하자면 이제 여러 톤들의 그런 거라면 얘를 어, 이런 수직적인 밸런스를 수평적으로 뉘어서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렇게 가는 게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옥타브가 여섯 마디고 그런 식인데 그래서 이것도 잠깐 들어보기 전에 이거는 아까 보여줬던 어, 그런 음정의 구성 때문에 이 곡은 16개의 캐논 형식이 돼요. 당연히 음정들은 다 다르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러한 크리티컬한 어떤 논리가 호리존탈에도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다시 제가 악보를 좀 다 붙여봤거든요. 어제. 그러니까 이런 식의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것도 잠깐 음악을 들어보죠. 중간부터 들을게요. 네. 이러한 소리가 들리는데 들으셨다시피 그게 사실 음정적인 것들이 전혀 평균율 12개로 나뉘어진 또는 24개로 나뉘어진 평균율적이지가 전혀 않고 사실은 순정률 또는 소리 현상적인 작업이 되어서 이렇게는 수학이라고 표현하기 뭐하지만 산술적인 작업이 되었죠. 근데 이렇게 언더톤과 오버톤의 관계성을 알고 그 다음부터는 굉장히 음향 소리 음향 현상적으로 되게 접근이 가능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두 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굉장히 많아지고 그 두 개를 제가 이해함으로써 더 다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과격한 추론과 과격한 상상들이었지만 어쨌든 간에 예를 들면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버톤을 그러니까 내추럴 하모닉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세 번째 내추럴 하모닉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 거하고 두 개를 같이 한다면 다섯 번째 하모닉스를 하게 되면은 이 두 개가 같이 결합이 돼서 뭐 15개, 3 곱하기 5, 15번째 오버톤이 발현이 된다거나 그거는 그냥 현악기뿐만 아니라 뭐 피아노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죠. 등등의 것들이 있고 또 예를 들면 이렇게 두 개의 하모닉스를 했을 때 그렇게 해서 두 개가 겹쳐지는 그렇게 곱해지는 음정이 나온다는 것이 알게 되고 이걸 이렇게 글리산드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곱해지는 음정들도 나오고 당연히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밀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또 다른 종류의 소리적 현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발매기 글리산도, 시글 또는 매빈 글리산드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예를 들면 어, 같은 간격으로 이렇게 글리산드를 하면은 이 간격에 따른 이게 뭐 5분의 1로 나뉘어진 거라면 5분의 1로 계속 다섯 번째 오버턴이 한 번씩 나오거든요. 이거는 꽤나 알려져 있는 테크닉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생각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뭐, 어, 넓어진다든지 좁아진다든지 하면은 어떠한 소리가 나올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걸 한 작품에서 써보니까 이러한 종류의 소리가 나더라고요. 예.
다시 들어볼게요. 네, 잘 안 들렸으면 언제나 말씀해 주세요. 네, 또 같이 듣기 위해서 저도 하는 거니까. 일단 악보상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이게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로 점점 좁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잘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뭔가 하나의 오버톤의 글리산도만 있었던 게 아니라 계속 되게 복합적인 계속 변화되는 오버톤들이 어, 글리산도가 일어나는 것들. 또 사실 제가 이거를 뭐 해보고서 그걸 쓰진 않았죠. 당연히 그냥 이 이론상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막무가내 써놨는데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가 하나의 이론이 있다면 그 다음을 추론할 때 꽤나 신빙성이 있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그렇게 되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소리 현상이나 그런 음정이나 등등 어떤 종류의 것들을 뭔가 알았을 때 어떠한 종류의 알미 있으면은 거기서부터 계속 더 훨씬 멀게 뻗어 나가면은 생각보다 그것대로 일어나는 것들을 저도 점차 점차 경험을 하게 되고 알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어떠한 종류의 깨달음이었어요. 또 예를 들면 아, 보통 하모니스 사이에 운지를 하게 되면 멀티포닉이 난다고 해요. 현악기에서. 근데 그게 현악기에만 그러지는 않을 것 같다는 제 생각이 또 있었고, 그래서 찾아보고 또 해보고 연주자들이랑 해보니까 금관악기에서도 하모닉 사이를 어떻게든 뒤집어서 연주를 하면은 멀티포닉 소리가 나고 목관악기에서도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오버블로잉 사이를 어떻게든 뒤집어서 하게 되면은 그것대로 멀티포닉 소리가 나고 또는 심벌도 이게 사실 조금 손으로 컨트롤하면은 하모니스 소리가 나거든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뭐 일곱 번째 이런 음정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그것도 그 사이를 어떻게든 뒤집어서 하면은 멀티포닉 소리가 나요. 이게 정말로 뭐 그런 것들이 즉 말하자면 모든 하모닉스를 가진 어떠한 종류의 소리들은 그 사이에 멀티포닉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들 또 저희는 유추할 수 있었고 또 실험을 해보니까 어, 그랬다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음, 지금 제가 소리에 대한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음, 거기서 또 다시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가 있지만 제가 간단하게 또 해석,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피아노에서 했던 뭐 소리 어, 실험 같은 거를 같이 들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소리가 왜 나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게 뭐 거의 10년 다 된, 한 7, 8년 된 소리인데 아직도 모르겠고 이 소리도 제가 예, 대충 예측은 하는데 왜 이런 소리가 나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렵습니다. 이해하는데. 비교적 이거는 이해하기 쉬워요. 뭐
이거는 뭐 당연히 이해하기 쉽고 또 다른 거는 이보에 이런 싱잉볼을 올려놔서 이걸 어, 흔들리게 하니까 이런 수가 약간 또 회화하고 이걸 또 눌러서 리산도로 하니까 음정이 또 만들어지더라고요. 들어보죠. 해보시면. 네, 음, 좋습니다. 여기까지가 대략적으로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갖고 있는 나름의 비디오였고요. 그래서 이제 소리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중에 아주 작은 이론, 즉 오버톤과 언더톤, 그런 순정률이라는 이론 하나로 저는 생각보다 되게 많은 것들을 접근할 수 있었고 발현시킬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거기서부터 뭐 그게 제가 생각하는 어떤 소리에 대한 사변하기였고 그렇다면 나에 대한 사변, 음악에 대한 사변, 창작에 대한 사변들도 있겠죠. 그것에 잠깐 자면 그 전에 있기 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오버톤과 언더톤들 이거 얘기했던 것처럼 이건 오버톤에다가 오버톤을 쌓은 거고 이것도 오버톤과 언더톤이 되니까 다른 것들도 같이 쌓아보자 이런 한 접근이었거든요. 이건 오버톤에서 언더톤 아까 봤던 그런 거였고 이거 언더톤에서 언더톤을 쌓은 거고 그러니까 이 세 개를 다 같이 쌓으니까 이러한 원이 생겼어요. 네. 이 부분이 언더톤 플러스 언더톤, 이 부분이 오버톤 곱하기 오버톤, 이 부분이 오버톤 더하기 언더톤이고, 이건 사실 그냥 원만 그 뭐지 콤파스로 열심히 그린 것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왔던 거고, 이거의 음정 관계들. 근데 그렇게 해서 그게 당연히 악기적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전자악기, 전자음악적으로 접근이 당연히 되고 그래서 뭐 이것저것 해봤을 때 이건 좀 그렇고 예, 조금 더 아까 16개까지만 했었는데 그걸 조금 더 다른 것들도 같이 해보니까 이러한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저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 이거 보면 다 알겠지만 사실 이게 하나의 음정을 공유함으로써 이게 아름다운 패턴이 저한테는 나왔고요. 굉장히 수학적이긴 하지만 좀 재미없긴 하지만 네, 뭐 이런 모습들. 네. 이것만 봐도 대충 대략 어떠한 소리들이 날지에 대해서 다들 아실 거라고 네, 믿습니다. 이거는 샘플레이트 자체를 하나의 전체로서 생각을 해서 뭔가 만들었을 때 이런 종류의 패턴들이 나오더라고요. 음. 음, 네. 지금까지는 잠깐 소리적인 사변이었다면 지금부터 약간 조금 더 음악과 개인, 창작과 탈개인화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사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약간 시간이 없다는 것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저희 과정에서 꽤나 여러 가지 작업들이 있었고 특히 이러한 자기 부정과 내적 아방가르드 또는 추상성의 추상화, 구체성의 구체화, 극단적인 구체화, 극단적인 추상화라는 이야기죠. 또는 소리에서의 시간성과 공간성과 그것의 어떤 상호작용들, 그걸 통한 어떤 탈시간화와 탈공간화, 그리고 그 때문에 일어나는 동시간성과 동공간성,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어, 그리고 여기서 탈공간화, 그것과 관계해서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있을까? 조금 더
던지면서 상상을 해보면은 어떤 탈문화와 탈개인화, 탈존재화, 탈주관화, 탈객관화, 탈장소화, 탈물본래화, 탈통제화 이러한 이야기들이 있었었는데 이건 역시도 사실 되게 뭐랄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뭔가 너무 사변적이잖아요 말하자면. 근데 그런 것들을 작품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시도를 많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뭐 소리에 대해서 현상으로 이거는 맞거다 이야기를 했을 테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이번에 어, 이번 8월의 연주도 되게 다양성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는 편인데 이것도 어떠한 종류의 차이에 대한 거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매우 민감한 다양화를 통해서 그것이 더 이상 그 다양성의 의미가 사라지는 지경으로까지의 어떤 확장이랄까, 던짐이랄까, 그러한 종류의 다양성에 대해서 저는 생각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 어떠한 의미에서 최대화는 최소화가 되는 어떤 종류의 파라독스한 이야기가 또 될 수가 있었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도 뭐 다양하게 나에 대해서 나의 어떤 사변적인 대한 탐구, 어, 말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다른 존재로서 작업하기, 나에게 벗어나 다른 존재로 변신하는 작업하기, 아까 얘기했던 뭐 티라노사우루스 그런 것들 거기에 더해서 그러한 상상은 사실은 더 이상 내가 없음이죠. 또는 다시 말하면 나로부터 자유하는 거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해방의 방법이고요. 그건 어쩌면은 무아이고 몰라 그러한 맥락에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연약한 드라마틱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인간으로서 하는 많은 것들이 꽤나 강한 드라마틱을 갖고 있죠. 왜냐하면 드라마틱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인간 관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 한 연약한 드라마틱을 시도한다는 것은 곧 또 다른 종류의 탈아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여기서 뭐 작은 자, 큰 자, 다중자, 메타자 이러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것 역시도 아까 말했던 변신으로서 작업하는 것과 유사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어, 그러면서 작곡은 저에게 어쩌면 자기 부정 vs 자기 긍정, 내 자기 초월, 자기 망각, 자기 회피, 자기 분열의 반복이면서 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한 번에 이 시대에 결핍과 부재로서 느껴지면서 이러한 종류의 아주 작은 글을 썼었습니다. 나 없는 나, 나 아닌 나 등등의 글이 나오면서 되게 피드백 작업으로 집중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어떤 종류의 소리 없는 소리이고 어떤 종류의 신체 없는 신체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네. 그걸 다시 그래서 넘어가서 그런 피드백 작업의 모습들을 같이 한번 보자면 이렇게 네, 너무 막 이것저것 막 보여드리는데
제 피드백 작업의 특징은 사실 이 컨택 마이크의 활용이 있어요. 컨택 마이크와 노멀한 스피커의 활용인데 이게 뭐냐면 사실은 저희가 피드백 사운드는 보통 스피커와 노멀한 마이크에서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는 컨택 마이크가 있고요. 제가 아는 한 이 작업은 거의 저만 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 역시도 어떤 종류의 관성을 넘어가는 건데 컨택 마이크 자체가 피드백 프리라는 어떤 개념이 있어요. 이게 저희가 피드백을 피하려고 보통 컨택 마이크를 쓰거든요. 연주장이나 어디서든지. 근데 거기에서 저희가 개인을 훨씬 더 많이 줘서 볼륨을 훨씬 더 많이 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피드백에서 자유로운 그러한 마이크임에도 불구하고 피드백을 걸게 되니까 이게 사운드가 되게 이 물성이 같이 울리게 되고 이 물성이 같이 수음을 하는데 수음하는 그 수음이 되는 이 물체가 같이 진동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어떤 종류의 빌려진 신체이기도 하고 어떤 종류의 또 다른 종류의 작업이 되는 거죠. 빈 어, 신체의 울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작업을 가지고 곡을 쓴 것들 잠깐 보자면 이런 것도 있고 다른 거는 뭐 예를 들면 여기서 사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주자들이 악보가 없이 연주를 해요. 그리고 이게 피드백 작업인데 여기에 케이블이 연결되어져 있지 않죠. 이게 사실은 아주 작은 트릭인데 그 이어폰에다가 이 분들이 이 연주자분들이 무엇을 할지에 대해서 어,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러면 이분들은 연주자분들은 그 이어폰에서 말하는 것대로 이제 연주를 하게 돼서 악보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고 그리고 아주 작지만 어쨌든 음, 와이어리스 케이블을 사용을 해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주자분들이 공간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어떤 종류의 사변을 통해서 좀 과격하고 또는 되게 던지는 상상을 통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많은 해- 어, 어, 하지 못했던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음. 또 재밌는 거는 여기에서 있는 이 컨택 마이크를 분명히 목관악기에서 사용이 되지만 이걸 또 다시 다른 오브제에 이렇게 붙이면은 이 오브제랑 또 같이 어, 피드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게 아까 보여줬던 그러한 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에 보여줬던 이 작업에
연주자들에게 제가 무엇을 요구했었냐면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에서 음, 꽤나 그 개인 내부의 이야기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지금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하기 싫은 것을 하세요. 과거를 떠올리면서 뭔가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또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그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뭐 무엇을 하세요. 또는 뭐 기억나는 멜로디를 연주해 보세요. 등등의 지금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해서 그렇지 꽤나 그 연주자 개인만이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어,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작업은 아주 우스갯말로 이런 말 하면 좀 창피한데 어, 연주자가 작곡을 하고 작곡가가 연주를 하는 약간 특이한 작품이 되었었고 제목에서도 보이지만 어떤 의미의 비존재와 비존재 그 사이에 그 무언가로서 노래하는 그런 작업이었습니다. 네. 어, 지금 이 시간 동안 제가 나름대로 어, 이제까지 해왔던 타반을 통한 작업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어, 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모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 내가 알고 있는 그 무언가를 인간으로서 갖고 있는 그 무언가를 내려놓고 다시 생각을 해보고 다시 나의 영역을 확장시켜서 내던지고 인간으로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종류의 비인간, 탈개인으로서 어, 무언가를 사변하고 사유하고 상상한다면 생각보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누군가의 발이 닿지 않은 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하류님 혹시 질문?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 발표 잘 들었고요. 어, 저 프로젝트 앙상블 모르프는 제가 관심 있게 계속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그 임찬희 작곡가님도 그 좀 관심 있게 좀 많이 좀 연락도 하고 뭐 그러고 있는데, 어, 제가 원래는 그렇게 막 이렇게 질문을 적극적으로 하지도 않고 원래 소심해가지고 이렇게 잘 그러는데 제가 좀 사람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특히나 그 임찬희 선생님 그 말씀 중에 그 프로필에서 그러니까 아까도 언급을 하시긴 하셨는데 그 자기 부정으로 이렇게 작곡으로 접근한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러니까 존중은 하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 이거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 자기 부정이라는 게 그게 저한테 크게 와닿지가 않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좀 다시 한 번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니면 아, 그리고 또 그럼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어쨌든 부정을 이렇게 함으로써 이게 좀 뭔가 그러니까 제 경험에 빗대어 봤을 때 저는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저는 스스로에 대한 그런 뭔가 스트레스로서 좀 작용이 되는 그런 좀 단어로 여겨지거든요. 저는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스스로를 의심하고 그래 낯설게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좀 작업을 해 나가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인데
근데 거기에서 좀 뭔가 좀 자아에 대해서 뭔가 좀 뭔가 어, 어,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요. 그래서 네, 그렇게 자기 부정을 하심으로써 뭔가 스트레스나 어려움은 없으신지 좀, 네, 어, 네, 그럼요. 어렵죠. 왜냐하면 어쨌든 나를 부정하는 거니까요.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막 빠르게 얘기했던 많은 것들, 자기 부정, 또는 뭐 무아, 자기 부정, 자기 긍정, 회피는 아니고 어쨌든 등등은 사실 나를 실험체로 두고 무언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쉬운 작업은 아니었어요. 저도. 근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부분이든 작은 부분이든 내가 갖고 있던 어떤 관습이나 어떤 교육되어진 것들을 하나씩 그거는 사실 내가 아니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나씩 지워나가고 부정하는 거죠. 약간 예술적이고 작업적인 개념이기도 음, 해요, 사실은. 네, 그리고 부정 이야기를 해서 느껴지는 생각이 나는 거는 아까 라켓만 이야기할 때 문선 씨가 라켓만 그 발표할 때 어,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 라켓만 역시도 되게 부정주의적인 음. 작곡가거든요. 그래서 어, 어, 그런 부정이라는 개념이 예술사에서 꽤나 중요한 어,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네. 이게 이제 저는 그런 외부적인 세계에서의 어떤 무언가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에 대한 부정을 하는 게 조금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연결해서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기 부정이라는 거는 지금 사변학이라는 테마랑 연관시켜서 이해를 했거든요. 인간이라는 건 전부 다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단 말이죠. 나는 지금까지의 내 경험의 축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건데, 그 경험으로 이루어진 나를 이제 부정을 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순수한 논리, 경험이 아닌 순수한 논리로서 사고를 하는 사변학위로서의 초대를 하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는데, 네, 제가 맞게 이해한 게 맞을까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너무 어려워요. 사실 이 개념 네. 자체 이해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서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런 화두를 한번 던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저도 그 문선 선생님, 그 심은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게 사변학이라는 게 저도 그 어젠가 그니까 뭐 네이버 지식백과 보니까 그 이성에 의해서 뭐 순수하게 뭐 어쩌고저쩌고 이게 그런 내용인데,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나라는 인간은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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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험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인간이고 그런 것들이 축적돼 가지고 작곡을 하는 인간이고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인데 그렇게 이성적으로 순수하게 사변을 하는 게 이게 정말 어려운 이게 일이겠구나. 저는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도 들고 저는 하다가 막 포기하고 막 그렇게 좀 우울하고 막 그런 인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임찬희 선생님한테도 그렇게 좀 어려운 부분이 없으셨는지 그래서 또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네. 어렵죠. 네, 네, 우리 그렇죠. 인간이라서. 쉽지 음. 않죠. 아까 보여줬던 재료들은 제가 구글 드라이브에 올려놨거든요. 지금 챗에 거기에서 다 거의 대부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좀 관심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게 제 책상에 아직도 있는데 그 프로필에 예,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탈객관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고민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고도 싶었고요. 혹시 제가 질문 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공연도 같이 봤고, 사실
작년에 그 임찬희 작곡가님 곡을 들었을 때 약간 사실 이런 어떤 철학을 가지고 뭔가 곡을 쓰셨다는 걸 전혀 인지를 못하고 이제 곡을 들었었는데 그때는 어떤 내용적인 이런 오늘 말씀하신 내용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그냥 어떤 소리 현상 자체가 되게 흥미로워서 그냥 재밌게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보여주셨던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뭐 빛의 그 스트링 쿼르텟인가요? 스트링 열 몇 개 나오는 그 곡 보여주셨는데 그 곡도 그렇고 약간 그 작년에 하신 곡들도 그렇고 약간 뭔가 듣는 입장에선 그거 그런 설명이 없으면은 정말 알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제가 현대 음악을 접하면서도 느꼈던 것이 어, 이게 미리 뭔가 뭐라 그럴까요? 이런 소리 현상 이면엔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거를 이런 구조가 있었다는 사실이 약간 되게 좀 경험하고 되게 동떨어져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임찬희 작곡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근데 좀 질문이 추상적인데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어, 우리가 청각으로서 들어오는 약간 경험으로서 간 그런 어, 자극과 그 이면에 이제 작곡가가 만들어둔 그런 구조사의 괴리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 네. 그거는 그거는 뭐 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음, 사실. 네. 왜냐면 표상이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괴리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창작을 그걸 만든 사람이니까 아마 그럴 텐데 근데 청자가 거기에서 어떤 종류의 괴리를 느끼고 이해 못함을 느낀다면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게 꽤나 한정적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 어, 작곡가로서 그 구조를 들리게 하려고 구조를 만들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리고 그 구조가 사라지길 원해요, 사실. 그러니까 흔한 저희가 흔한 말로 흔하지 않지만 어쨌든 리게티의 아트모스페어 같은 경우에는 그게 그것도 캐논이거든요. 어, 거의 굉장히 잘 만들어진 캐논 형식의 음악인데 그리고 다들 알다시피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들었을 때 그걸 저희는 인지하지 못하죠. 그 구조성을. 근데 그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구조가 사라져야지 진짜 음악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들었을 때. 음. 아, 뭐,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그 측면에서 지금 드는 의문 하나는 네. 그 사변을 통해서 작곡의 구조, 작곡의 재료 이런 것들을 만들어 그러니까 나의 작곡이라는 행위를 위해서 사변을 하고 그걸로서 무언가를 만들어냈지만 그거를 이제 무조건 청자들이 인식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사라지게 원하고. 근데 근데 그렇다면은 그 네. 나의 작업의 결과물은 악보에 가까울 수 있는 건데 그 사변의 결과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장소거든요. 그런데 아까 요즘 최근에 작업하신 것들 중에 하나는 악보가 없는 작품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으신 건지 나의 그 작업에 흔적이 남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건지 어차피 청자들은 어, 인식하기 힘든 거잖아요. 이게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인식하기 힘든 건지 정말로 어려운 건지 그거는 사실 이제 각 사람마다 그건 되게 개인적인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그건 제가 정확하게 한 명의 창작자로서 말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이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또 다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던지는
사람으로서 던질 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A 또는 B가 일 수가 없잖아요. 그게 다 섞여져 있고 저 역시도 뭐 구조적 사실 구조적인 작업을 안 한 지도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 처음에 보였던 그것 역시도 구조적인 작업이지만 그 구조가 안 들리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늘렸거든요. 여러 가지 다양한 지점에서의 노력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구조성 또 여러 가지 것들과 내가 어떻게 실험하고 어떻게 만들어내는지는 다양한 방법 어,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조가 있지만 구조가 안 들리게 한다라는 이게 약간 되게 역설적이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표현하려고 어, 하신 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네네. 그러니까 A면서 A가 아니라는 약간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런 철학하고도 좀 많이 연관이 있는 것 같네요. 그럼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아쉽지만 지금 시간이 벌써 30분 아, 정도가 초과가 되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또 시간이 초과가 됐는데도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고 저희 사실 이 세미나는 저희 공연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세미나거든요. 그래서 그 공연에 대한 홍보를 잠깐 아까 쉬는 시간에 잠깐 화면에 띄워드리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확실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8월 죄송합니다. 이렇게 저희 8월 2일에 이제 7시 반에 고양시에서 공연 하나 하고요. 거기는 이제 오늘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원우리 작가님과 그리고 임찬임 작가님이 신작이 초연이 될 예정이고 그리고 8월 4일 이틀 뒤죠. 그때는 이제 회색 신화라는 이름으로 저는 7시에 보리시에서도 공연을 할 예정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권빛비 작곡가님의 작품이 나올 테니까 많이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소식 같은 거 받아보시고 싶으시면 인스타그램에서 프로젝트 당사번호 또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등록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